지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씩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던 한덕수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만장일치 9대 0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한마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지금 한덕수의 만행이다. 그래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멈춰라 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덕수의 개변 이것도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대놓고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인용될 것 같으니까 발표는 했지만 지명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하를 노렸다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이 말 자체가 헛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CR도 안 먹혔고요. 헌재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다. 한마디로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화법이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거의 이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망신만 당하고 헌재에선 헌재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덕수 가지고 뭐 심상치 않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내란 프레임을 덮은 경제 대통령론이 지금 대세가 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들을 막 사방에서 쏟아냈었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막 의원들도 야 김문수야 나경원이야 뭐 한덕수야 이런 식으로 간을 보다가 야 한덕수다 한덕수.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으로 우르르 막 몰려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어제 헌재 변수로 또 여기도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 반기문만도 못한 게 지금 한덕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그 국힘당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막 그 레이더를 돌리더니 한덕수 쪽으로 우르르 갔다는 것도 웃깁니다. 아무튼 어제 헌재의 브레이크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든 말든 저 여의도 안에 갇힌 내란당 정치인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래도 한덕수지 이런 식으로 막 힘을 계속 몰아붙이려고 할 겁니다. 물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위헌 논란 지금 살아있는 위헌이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덕수의 적은 한덕수다 요렇게 볼만한 사안이 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일단 지가 한 말을 180도 뒤집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헌재에서 한덕수를 복귀시킨 것부터 여기까지 꼬이게 된 건데 한마디로 한덕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하지 말란 거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그리고 지들 유리한 거는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막 권위를 앞세우고 이런 인간이 무슨 대망론입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다. 특히 윤석열 파면 빼고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와중에 어제 황당한 기사가 또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파면 7일 동안 관저에서 수돗물 쓴 것만 228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일주일간 230톤가량을 쓴 건데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이 13에서 14톤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16배 수준을 그것도 일주일 동안 쓴 이유가 뭐냐?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28톤 심지어 그 파면당한 당일날 39톤가량 물을 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을 왜 이렇게 쓸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뭐 피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혹시 그런 거라도 얽힌 거 아니냐 그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많은 물을 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냥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물 죄다 틀어놓고 저런 식으로 낭비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확실히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경호처가 도대체 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깽판을 치고 있냐고요. 애초에 어제 대통령실 앞에 갔을 때도 어떤 비판이 나왔습니까? 경찰이 뒷북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경호처 반발로 대처하다가 그냥 또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경호처는 뭔데 저렇게 계속 끝까지 설치고 있냐? 결국 윤석열과 비화폰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성훈을 진작부터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530면 연판장까지 돌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김성훈이 어떤 식으로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어제 이런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김성훈이 관사에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외부인 여성을 들였다. 요게 이제 그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구두로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저 키워드죠. 외부인 여성이 도대체 누구지? 요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김성호는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요런 식으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뭐가 사실과 다른 거죠? 아니, 외부인 여성이 아니라 그러면 뭐 다른 외부인이 아닌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더 많은 퍼즐들이 맞춰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김성훈에 대한 문제가 그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김성훈을 잡으면 정말 많은 게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힘을 거쳐서 복귀를 한다는 호언장담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윤건영 의원이 어제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제보에 의하면 김성훈이 경호처를 그만두고 국힘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자칭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경호처장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자칭 보수 정권, 그러니까 내란당이죠, 저들이 들어설 일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4월 말에 자기가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미 증거인멸이 끝난 거 아니냐, 혹은 딱 그때까지 뭔가 숨겨야 될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건 저런 식으로 대놓고 버팅기고 있는데 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문제, 뭐 법이 있고 뭐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런 뭐합니까? 대놓고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국힘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깜빵으로 들어가야 된다, 김성훈은.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유로 김성훈은 내란 주요 공범입니다. 핵심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훈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독방에 캣타워 하나 설치해줘라, 그리고 탬버린도 넣어주고, 요런 댓글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또 있죠. 탬버린. 지금 한동훈 씨가 탬버린 얘기를 어제 또 하더라고요. 김건희 문제는 나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탬버린을 치면서 아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데, 야, 김건희 얘기를 하면서 탬버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씨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저런 식으로 급발진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를 최근에 또 만났대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할 말 다 해라. 한마디로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라, 요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뭐 김건희 탬버린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저 한동훈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난 싸움이 지금 실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갔을 때도 현장에서 팍 배신자다 뭐다 욕을 하니까 한동훈은 거기서 또 특유의 깐족거림 있죠. 조롱을 하듯이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감정을 지금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친한계 의원이 새 단톡방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뭐 시작 3이라고 하는데, 시작 당연히 1, 2도 있겠죠. 시작 1에서 2를 거쳐서 이제 3이라고 하는데 60명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60명을 모을 수 있을지 이건 매우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씨를 보면 뭔가에 잔뜩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러한다. 김건희 탬버린도 언급할 수 있는다.
요런 식으로 취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아무튼 이게 되게 엉성하고 좀 되게 민망한 그런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든 말든 뭐 저들 집안 싸움이야 지들끼리 하는 거고, 김건희 탬버린 말고 한동훈 씨 아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개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씨의 행보도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긁힌 DC 갤러리라든지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들의 반응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저것들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해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전한길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을 예수에 비유했다가 엄청난 논란을 키웠죠. 뭐 예수가 맞으면 사형을 시켜봐라, 그럼 부활하겠지, 뭐 이런 얘기부터, 언제 예수가 술 마시고 계엄을 때렸냐 하다하다 이제 예수까지 모욕한다. 그 다음에 뭐 극우는 종교다,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한 예수가 도대체 어딨냐, 전형적인 독재 정부적 수법 아니냐, 신천지도 저렇게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역풍만 제대로 불렀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종교계에서도 연병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인데, 이러한 전환기라고 같이 어울렸던, 끼리끼리 놀았던 나경원 씨도 있고 뭐 윤상현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경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꾸 윤석열 언급하는 건 안 좋다. 아니 윤석열 지키겠다며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앞서 보셨듯이 책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슬슬 발을 빼려고 한다? 어디 지금 발을 빼려고 합니까? 윤어기인 세력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잇자, 국힘에서는 윤석열 거리두기를 본격화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그 다음 방향으로 생각한 게 뭐냐, 윤석열을 저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이랑 묶어버리자, 요게 이제 저들이 생각한 아주 얄팍한 꼼수인데,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제3지대 대선 요 키워드를 뽑아내고 있는데, 뭐 유승민, 김두관, 이낙연, 이준석, 한마디로 반명 반윤, 요걸로 이제 접점을 마련해보자, 제3지대가 예사롭지 않게 요동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언론이 저렇게 예사롭지 않게 요동친다고 보도만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니 제가 억지로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지금 제3지대 봤냐? 야 반명연대 봤냐? 야, 대박이지 않냐? 이랬을 때 그게 뭔데? 부터 시작해서 거기 누가 모여 있는데? 요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론만 저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고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새민주에서도 저 민주자를 갖다 쓰는 것도 전 어이가 없는데, 뭐 이낙연 그림자에 놀라서 국민 경선을 도려냈다, 뭐 공산당이 구조화됐다, 그래서 이낙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낙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낙연이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저들한테 기회의 막 문을 넓혀준 거,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진 않으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무슨 이낙연이 무서워서 저러는 거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 지지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찐윤 반명 빅텐트는 가짜다, 한마디로 가짜 반명 빅텐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그냥 무난히 지자는 거다, 추진 주체도 시기도 의도도 옳지 않다, 한마디로 친윤 세력이 반명하자고 모이자고 외치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냐,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추진하자 라고 내란당 세력들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가 저런 식으로 나라를 3년간 말아먹고 있을 때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는 척한다고 이걸 뭐 제대로 된 반윤이다 비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반윤이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부터 모든 민생, 그다음에 뭐 외교 문제 다 책임을 져야 될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실컷 써먹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세우고, 이게 어떻게 정치냐고요.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긁힐 만한 소식이 또 어제 전해졌는데요. 어젯밤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미국 타임지가 이재명 대표님을 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리더 부문 22명에 이재명 대표님이 당당하게 들어간 건데, 여기에 이제 로제 씨랑 같이 이재명 대표님이 탁 등판을 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의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또 저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또 이름을 올린 모습,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국제적인 관심,
이런 것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제 그의 이야기는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걸로 보인다. 이미 그가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 그가 겁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해에는 한국인이 심지어 포함도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님과 로제 씨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반명연대네 뭐네 막 까불어대도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또 속보로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하겠다. 저들은 모든 걸 수도권으로 집중하자고 할 때 이재명 대표님은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